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다운 이베스트증권 선임연구원 초대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실적 시즌이라서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환경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더욱더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펀더멘탈리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우리 경기가 3분기가 고점이다라는 얘기도 솔선치 않게 들리는데 3분기 실적의 탑픽은 어떤가요? 실적 시즌의 탑픽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종목, 소위 말하는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종목은 아마 화면에 제시가 될 것 같은데 GS 리테일, 하나시스템, J콘텐트리, 원익QNC, 대한제강, 우이솔루션 종목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런 종목을 선정을 했느냐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좀 세세한 조건까지 전부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 중소형주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다나와가 있습니다. 다나와 같은 종목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 우려가 되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주목해 볼 만하고, 주가 역시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데다가 2022년도에는 역기저 효과가 소멸함으로써 이익 성장 또한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3분기 우리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70조를 넘었더라고요. 네, 사상 맞습니다. 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을 좀 꼽아주시죠. 네, 실적이 70.3조 원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고 YOY로는 46% 증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레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가지 못하느냐, 왜 상승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실적에 대해 왜 우려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실제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 전망치를 부합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컨센서스라고 말하는 부분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정치들을 평균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짧은 최근 1개월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보다 발표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을 조금은 추정해낼 수가 있는데, 1개월 추정치가 3개월 추정치보다 낮아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종목단에서는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는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1월 고점을 찍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 철강주도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는 게 앞으로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는데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크로 변수들이 많은데 이 매크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저희는 3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부진한 이익 전망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에서 주요 기업들이 8월부터 실적을 발표해왔는데 이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공급망 훼손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부분, 거기다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현 시점에 좀 수립을 해 나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달되는 게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이익 컨센서스도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21년에 대한 이익 기대치보다 더 빠르게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탑픽인데 6종목이나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네. 기준으로 좀 탑픽을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어떻게 뽑았느냐에 대해서는 이익 모멘텀,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의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3분기 영업이익 내지는 순이익에 대해서 3개월 추정치보다 1개월 추정치가 최소한 낮지는 않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최소한 이익 기대치의 발표 실적이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려가 되고 있는 요인들, 비용 증가 요인들에서 약간은 통제를 잘 해나가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이고요. 더불어서 이익 전망치가 단기적인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3분기, 4분기, 오히려 2022년까지 나아갔을 때 이익에 대한 기대를 올려나가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다운 연구원이 실무의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사실 종목을 고르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탑픽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비용 전가력에 일부 좀 주목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특히나 CPI보다 PPI가 높게 올라가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려가 심해지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말 주요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이번 주에 P&G,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미국 필수 소비재 글로벌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에 대해서 연초부터 우려를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격을 올렸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비용 전가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용 전가력이 좀 우수한 기업도 정리를 해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퀀트 입장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비용 전가력이 높고 비용 통제력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비용에 대한 통제를 잘해왔던 기업들,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GP 마진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직접비를 잘 통제해 왔던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좀 선정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GP 마진율을 올려갔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쉼없이 왔는데요. 사실 뭐 이런 게 있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아직 뭐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결국 양극화라는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쭉 지나고 나면 리뷰를 해볼 텐데 이번 실직 시즌 전반적으로 딱 흐르고 나면 어떤 게 남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럴 때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에 대한 상승 부분 그리고 공급망이 망가짐으로써 기업들이 생산을 혹은 서비스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러한 문제 요인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공급망 훼손 비용 상승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수요가 충분히 높아서 이 높은 비용들을 문제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긍정적인 이익과 앞으로의 이익 기대치도 올려나갈 수 있는 그림이 저희가 조금은 잘못 생각했을 때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용 상승, 그리고 공급망 훼손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회복됐을 때 충분한 수요가 이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개별 종목 매수라든지 뭐 보유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세세하게 종목별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진다. 이익에 대한 전망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은 현재 존재하는 숫자가 실제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숙이 정성적으로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전가력을 좀 확보한 기업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비용 전가력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들에 부합을 하면서 GP 마진율이 안정적이었던 종목,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오이솔루션 내지는 인탑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GP 마진율이 좋았던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종목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한솔케미컬, 뭐 쌍용 C&E 내지는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리포트를 보고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